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7장 그 과점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소수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복점 후 경우, 그 다음에 경쟁, 독점, 카르텔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과점 시장의 균형, 그 다음에 과점 기업의 규모의 영향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을 진행할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의 경제자라고 해가지고 용의자의 고민, 용의자의 고민과 과정 기업의 고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사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오펙과 세계 석유 시장, 그 다음에 용의자 고민 모형에 따른 사례들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과점에 대한 공공정책으로 거래 제한과 독점 금지법, 그 다음에 독점 금지 정책에 대한 논쟁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점에 대한 공공정책에 관련돼 가지고 일부 학자들은 또 과점에 대해서 일부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또 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관련된 내용들은 그 뒷부분에서 같이 학습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점 같은 경우 특징이 아까 같이 소수의 판매자, 또 동일하거나 다소 차별화된 제품을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과점의 이제 대표적인 시장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뭐 항공사 같은 경우, 지금은 또 저가 항공들이 많이 이제 생겨났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대한항공이라던가 아시아항공 같았던 건, 이런 것들도 조그만 기업들이 어떤 차별화된 제품이 과점 시장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상호 의존 관계가 있고, 또 가점 시장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같은 경우가 게임 이론이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전략적으로 행동을 연구하는 이론이라 가지고 게임 이론이라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제학과 3학년 정도 되게 되면 그 게임 이론과 관련돼 가지고 또 한 학기 동안 그 수업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가지고 과점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동일하거나 다소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하는 소수의 판매자들이 그 존재하는 시장 구조를 우리가 과점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점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게임 이론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 이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전략적 행동을 연구하는 이론이고, 여기에서 전략적이라고 한 것은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그 행동에 어떻게 대응한지를 그 미리 생각하고 이제 예측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 이론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전략적 행동을 연구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게임 이론 같은 경우가 이제 과점 시장에서 기업들의 형태뿐만 아니라 소수의 이제 플레이어들이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그런 과점 시장을 공부할 때 게임 이론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점 시장에서는 소수의 공급자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공급자가 협조가 이기심 사이에서 이제 어떤 심리적 갈등을 겪는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점 시장의 기업들은 협조를 통해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인상하여 하나의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각 기업은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기심 때문에 강력한 위반 요인이 있어서 과점 기업 간에 이제 협조를 통해 독점 기업처럼 이제 행동하기가 이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복점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점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개의 기업만이 존재하는 독점된 시장을 말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쵸, 두 개의 기업만이 시장을 독점하기 때문에 공급량을 결정하고 또 가격은 또 수요량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물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수요가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물을 이제 0단위에서 10단, 10갤런, 20갤런, 30갤런 쭉 그쵸, 길러내고, 그때 가격이 이제 아까지 그 110달러, 110달러, 90달러 가지고 내용들이 이제 가격이 하락하죠. 그죠? 시장이 있어가 물 수량이 이게 계속적으로 많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겠죠. 수요 법칙에 의해 가지고 했을 때 총 이유는 당연히 그 수량 곱하기 가격이니까, 그죠? 30 곱하기 9니까 93, 27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7, 35니까 그죠? 가격 곱하기 수량으로 해가지고 생산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과점 기업 같은 경우는 단합과 이제 카르텔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복점 기업 같은 경우는 단합을 해가지고 그 독점 기업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담합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가격과 수량을 협의해가지고 결정하는 행위예요. 담합한다 우리가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카르텔은 뭐예요? 담합 행위에 참여한 기업들의 모임이 카르텔이에요. 그쵸? 담합한 기업들의 참여한 기업들의 모임을 여러분들이 카르텔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그 우물시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두 개의 기업이 그죠? 어떤 마을에 존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폴이라는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때요? 걔가 마을에서 물을 길러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걔들이 물에 길러낼 수 있는 양을 조절을 해가지고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담합행위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과점시장의 균형 같은 경우는 내시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이에 대하여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여 형성된 균형 상태를 우리가 이제 그 내시 균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쵸?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시 균형이라는 것은 게임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이에 대하여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여 형성된 균형 상태를 내시 균형이라고 해요. 하다 보니까 내시 균형은 각 기업이 어떤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어떤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과점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시장 생산량은 독점보다 많죠. 근데 완전 경쟁보다는 적죠. 그렇죠? 또 과점 시장의 가격은 독점 가격보다 낮지만은 완전 경쟁 가격보다는 높게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점 기업 같은 경우는 상호 협조를 통해 가지고 독점 기업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나 각 기업의 사적 이윤 동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심 때문에 공동 이윤 극대화의 결과를 도달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점 기업의 특징이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과점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산 효과하고 이제 가격 효과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생산 효과 같은 경우 가격이 한 개의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물을 한 단위 더 공급하면은 이윤이 증가돼요. 근데 가격 효과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물 한 단위 더 공급하면은 시장 가격이 낮아져가지고 이윤이 오히려 또 감소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점 시장의 균형 같은 경우는 과점 기업들의 개별적으로 이윤을 극대화를 추구한다면은 시장 생산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독점보다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 경쟁보다는 적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 있어가지고 어떤 상태를 본다기에는 당연히 독점 시장 같은 경우가 가장 독점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점 시장이죠. 그죠? 독점력을 봤을 때는 독점이 가장 높고 그 과점 시장 같은 경우가 두 번째로 높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 여기 세 번째 해당되고 완전 경쟁 시장이 여기 해당돼요. 그죠? 그러니까 과점 시장은 위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죠? 독점 시장을 취하고 싶지만은 그죠?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이기심 때문에 독점 시장까지 갈 수는 없고 그렇지만은 완전 경쟁 시장보다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어때요? 독점 가격보다 낮죠. 독점보다는 더 낮겠죠. 낮고 완전 경쟁 가격보다는 높죠. 완전 경쟁보다는 가격을 높게 설치하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 과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 과점 시장이 있어가지고 규모에 영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과점 기업이 공급량 증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가지 효과인데 첫 번째가 생산 효과예요. 두 번째는 가격 효과인데 생산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가격이 한 개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물을 한 단위 더 공급하면은 이윤은 더 증가해요. 가격을 아까같이 완전 경쟁보다 높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때요?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하면 그 생산할 만큼 어때요? 가격 자기가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그만큼 이득을 발생해요. 근데 가격 효과는 뭐겠어요? 물을 한 단위 더 공급하면은 시장 가격이 낮아져가지고 이윤이 감소하죠.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렇죠? 물을 한 단위 더 공급하면은 다른 사람도 어때요? 이제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생산하면은 이윤을 내기 때문에 경쟁에 있는 과점 기업들도 똑같이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럼 어때요? 시장에 물건이 많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다운되겠죠. 그렇죠? 이게 가격 효과예요. 그러니까 물을 한 단위 더 공급하면은 시장 가격이 낮아져가지고 오히려 이윤이 이제 감소하는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점 기업 같은 경우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과점 시장에서는 어때요? 기업의 수가 증가할수록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져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이제 한계 비용에 근접하게 되죠. 그리고
생산량 같은 경우도 사회적, 체제적 생산량에 근접하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당합행위를 하고 카르텔 행사하면서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은 더 이상 시장에 내놓지 말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어떻게 물건을 더 많이 시장에 내놓게 되면은 저 이득을 더 취하기 위해서 시장에 물건을 내놓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한계 비용에 근접해주고 사회적, 체제적 생산량에 근접하게 되면서 이 시장이 과점 시장이 아니라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얻는 이득들이 있죠. 자기들 욕심에 의해 가지고 이 시장 자체가 이제 과점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처럼 이렇게 뭉개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게임 이론이죠. 용의자의 고민이죠. 용의자의 고민 같으면은 두 용의자가 협력을 해가지고 서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게임 상황이 이 용의자의 고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그 게임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 전략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선택하는 전략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이 우월 전략이에요. 당연히 우월한 전략이니까 상대방이 선택하는 전략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이 우월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아까 용의자의 고민 같은 경우가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경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게임 이론을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게임은 용의자의 고민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범죄 혐의를 받은 두 용의자가 받을 형량을 자백이나 질문, 침묵 혹은 물론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뭐 은행을 털다가 여기 보니하고 클라우드가 이제 용의자로서 이제 같이 이제 그 경찰에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둘이 이제 보니하고 클라우드를 서로 이제 격리를 시켜놨어요. 격리를 시켜서 서로 다른 방에 있게끔 해놓고서 보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백을 할 수 있고 침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자백을 할 수도 있고 침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가라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가지고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도 같이 자백을 했어요. 그쵸? 지금 격리된 상태예요. 하게 되면은 본인도 8년이고 클라우드 지금 8년을 살아요. 그쵸? 하게 되는데 본인은 자백을 하고 클라우드는 침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은행을 자기가 털었다고 다시 자백을 했으니까 그쵸? 자백을 했더니 아까같이 그쵸? 자백을 해가지고 본인은 무죄를 받았는데 클라우드는 어때? 이제 침묵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자기가 뒤집어 쓴 거예요. 가지고 클라우드는 지금 20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반면에 본인은 어때요? 자기는 침묵을 했고, 클라우드는 자백을 했어요. 했더니 클라우드는 넌 자백했으니까 무죄를 해주고, 본인 너는 어때요? 침묵을 했으니까 네가 모든 걸 뒤집어 써가지고 지금 20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둘 다 같이요. 상대방을 믿어가지고 본인도 침묵을 하고 클라우드가 같이 침묵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그럼 너희 둘 다 그러면은 용의자가 아니다 해가지고 똑같이 징역 1년이고 얘도 징역 1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선택은 뭐겠어요? 본인도 침묵하고 클라우드도 이제 침묵을 하면은 같이 이제 지금 1년밖에 안 사니까 최적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뭐예요? 서로를 믿을 수 없으니까. 그쵸? 이럴 경우 이제, 그쵸? 서로 믿을 수 없으니까 본인 같은 경우 클라우드가 자백을 할지 침묵할지 모를 거고 본인 또한 이제 클라우드가 봤을 때는 자백할 때 침묵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이제 경우의 수죠. 그죠? 게임 이론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런 게임 이론에서 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쵸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자기도 어떻게 자백을 하고 그쵸 만약 클라우드가 같이 그쵸 자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본인 같은 경우도 자백을 하게 되면 똑같이 지금 8년을 살게 되죠. 근데 가장 좋은 전략은 뭐겠어요? 본인도 침묵을 하고 클라우드도 침묵을 했다면은 둘 다 여기서 그쵸 지금 1년씩만 살고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할 수 있는 건데 서로 이제 저기를 하는 거죠. 그쵸 아까 이제 만약 본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가 그러면 자백하면 어떻게 그쵸 나는 침묵을 할 건데 하면 이제 얘는 무죄가 되고 나는 지금 20년을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우월 전략을 펼친 것일까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의자의 고민과 이제 과정 기업의 고민을 보게 되면은 용의자의 고민이죠.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다가 둘 다 불리한 결과에 도달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또 협력이 개별적으로 이제 불합리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고 과정 기업들은 독점 이윤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용의자의 고민과 유사해요. 그쵸? 공동행위를 통한 독점 이윤을 얻는 것이 합리적이나 개별적으로 약속을 누군가 그쵸? 아까 같이 이제 카르텔 형성했던 기업들이 위반할 요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온 것들이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꾸 그쵸? 어디 독점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어때요? 이제 자꾸 막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고 막 하잖아요. 그쵸? 특히 이제 또 건설사 같은 경우도 담합행위를 많이 하죠. 첫 번째는 뭐 현대건설에 주기로 해놓고 하고 두 번째 수술 자기들이 정하죠. 다음엔 뭐 삼성중공업에 뭐 주는 걸로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이런 과정 기업들이 또 독점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상호간에 이제 저 행위를 하는 것들을 정부가 이제 발견해 가지고 뭐 징계를 취하는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과질의 뭐 과점 게임도 또 마찬가지요. 뭐 제가하고 그 질이 이제 그쵸 같이 있어요. 질인데 아까 이제 자기 마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면 이제 물을 얼마까지만 내자라고 이제 자기들이 미리 그 저기를 약속을 한 거예요. 하게 가지고 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40g만 같이 내자고 자기들이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잽과 질이 자기들이 한 마을에 있어가지고 물을 키워낼 수 있는 사람들은 잭하고 질밖에 없으니까 둘만에 있는 과점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높은 생산량인 40갤런만 이제 같이 이제 갤런하고 둘이 약속을 했어요. 하게 되면 뭐 물이 40달러면 4, 4, 16이니까 1600달러가 같이 또 이윤을 얻고 질도 이제 1600달러만 이제 이윤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이 40갤런만 하자고 해놓고서 질은 40갤런을 했는데 질은 아니 잭은 40갤런을 생산했는데 질은 아까지 30갤런만 생산한 거예요. 그쵸? 그럼 어때요? 얘는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겠죠. 얘는 적게 가져가고. 그쵸? 한다던가 얘도 마찬가지로 30갤런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질이 하자고 해가지고 얘는 30갤런만 생산했는데 이 질이 약속을 어기고 40갤런을 이제 생산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얘는 더 많은 이윤을 얻겠죠. 그쵸? 여긴 똑같이 30갤런만 사가지고 약속을 지켜가지고 하게 되면 똑같은 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 케이스하고 이쪽 케이스는 똑같은 이윤을 얻는데 제하고 질이 상대방을 믿지 못하니까 어때요? 이제 30갤런만 하자고 했는데 질 같은 경우는 잭을 속여가지고 물을 더 많이 캔 거예요. 해가지고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거예요. 그쵸? 이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30갤런만 해가지고 질 30갤런만 물을 생산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40갤런을 가지고 더 많은 이윤을 낸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어때요? 서로가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거기에 자기들 간에 불신이 생기고 이 시장이 깨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군대 무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미국과 구소련이니까 러시아이죠. 러시아하고 이제 미국하고 경쟁을 한 거예요. 똑같이 군비 증강을 어때요? 이제 미국이 많이 하면은 미국도 위험해지고 전 세계가 봤을 때도 위험해지죠.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위험해져요. 근데 군비 증강 같은 경우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군비를 감축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험성이 약해지죠. 반면에 미국은 군비를 증강했기 때문에 안전하고 강해지죠. 반면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군비를 감축했어요. 근데 아주 위험성이 약해지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군비를 증강했어요. 그러면 강해지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군비를 감축하면 안전해지고 미국도 군비를 감축해주면 같이 안전해지죠. 이런 것들 서로 간에 어떻게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오펙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원유를 얼마까지만 생산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딱 지켜놓고서 나중에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예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과정 기업들이 왜 독점 이윤을 누리기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공동 행위를 통해 독점 이윤을 얻는 것이 과정 기업들에게 합리적인 일이지만은 개별적으로는 약속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유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의자들이 이기심 때문에 자백을 하듯이 과정 기업들도 이기심 때문에 약속한 대로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높이고 독점 이윤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대표적인 경우가 오펙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죠. 그렇죠? 같이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오펙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앞에 예서처럼 그 잭과 질이 당면한 문제와 동일해요. 그래서 오펙은 생산량을 줄여 원유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나 동시에 각 회원국들은 보다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가지고 생산량을 조금이나마 늘리려고 유인을 하죠. 그 결과 이제 오펙 회원국들은 늘 생산량 감축에 합의하면서도 협약 위반을 반복하는 거야. 그쵸? 가지고 오펙 회원들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도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지만은 카르텔로 효과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은 별로 없어요. 2007년과 2008년에 국제 원유 가격이 상당히 올랐지만은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급의 제한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유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빠른 경제 성장을 하는 중국의 수요가 그 요인이고 산유국 간에 있어가지고 협조가 불안전한 것이 그들 이익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이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땠는지요? 그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경기가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미국의 다우지수라던가 낙스닥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국내 지금 경기는 지금 우리나라 완전히 바닥인데, 그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런 원부자재가격 상승과 같이 연결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이고 있는 공유자원 게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텍사코에 선택하고, 그쵸? 이제 아까 이제 엑소의 선택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얘들이 공유자원을 활용함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엑손과 텍사코라는 두 석유 회사가 있어요. 인접한 유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얘들이 과연 그러면은 그쵸 어떤 그런 석유 같은 것들을 어떻게 캘 때 그쵸 유공을 두 개만 사용한다 하기에는 엑손이라는 회사하고 텍사코가 똑같은 400만 달러의 이득을 발생해요. 그쵸 근데 엑손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유공을 두 개만 캐는데 텍사코 같은 경우 유공을 한 개만 캐요. 그럼 누가 더 이익이 많겠어요? 당연히 두 개 킨 게 더 이익이 많겠죠. 그러니까 600만 달러, 300만 달러 해가지고 그 두 배의 차이가 발생하죠. 근데 엑손 같은 경우 유공을 한 개만 캐요. 근데 그 텍시코 같은 경우는 유공을 두 개 캐면은 당연히 얘가 더 소비를 더 많이 시장에 푸는 거니까 당연히 얘가 더 많은 이익을 발생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같이 똑같이 이제 얘도 유공을 한 개만 키고 텍시코 같은 경우도 유공 한 개만 생산한다고 하게 되면은 둘 간의 어떤 이유는 똑같겠죠. 그쵸? 근데 이제 얘들이 이제 아까 우리 그러면 똑같이 엑손하고 텍시코가 우리 이번에 20을 똑같이 한 개씩만 활용하자라고 약속을 해요. 그럼 똑같은 이유를 얻을 거 아니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는 어때요? 이제 엑손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개를 캔다 하면은 텍사 같은 경우 두 개를 캔다든가 해가지고 이 약속을 서로 간에 어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따라가지고 이 시장이 지금 깨진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조 균형이 이제 가능한 경우를 보게 되면은 용의자의 고민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또 게임의 반복이라던가 약속 위반 시에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던가, 그쵸? 협력에 대한 유의를 준다던가 협력할 수 있도록. 근데 자꾸 서로 간을 자기 간에 이기심하고 상호 간을 서로 믿을 수 없으니까 자꾸 깨지니까, 그쵸?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게임의 반복이라던가 약속 위반 시 굉장히 큰 처벌을 준다던가 협력에 대한 유의를 주게 되면은 협조 규정이 가능하겠죠. 과점 시장이 그대로 갈 수가 있겠죠. 또 미래의 이윤도 중요하게 여긴다면 한 번 높은 이윤을 위해 약속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점에 대한 공공 정책이 있어요. 과점 기업들의 협조는 시장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점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과점을 굉장히 정부에서 이제 규제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정기업들이 협조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이제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죠 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줄이고 오히려 어때요? 아까 같이 시장에 나오는 그쵸 기름값 기름량을 석유량을 확 줄여버리고 가격을 높여버리니까 그쵸 사회적 관점에서는 안 좋은 일이죠. 또 자원 배분을 사회적 최적의보다 이제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는 가정기업들이 협력하기보다는 경쟁하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자기들이 이제 같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시장의 물량을 적게 하니까 나오게 하니까 정부가 어떻게 이제 간섭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완전 경쟁 시장에 맞게끔 서로 간에 이제 이루하는 정책들을 실천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하다 보니까 이런 독점, 이런 금지에 대한 논쟁들이 막 있어요. 그쵸? 해가지고 독점 금지 정책에 대한 논쟁들이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런 독점 금지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성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가지고 재판매 가격 유지 같은 경우는 소매점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이제 기업들 중에서 이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원이 종종 그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이제 그 독점 금지 위반 행위로 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에 관련돼 가지고 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역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거에도 찬성하는 경제학자들도 이제 일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논리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정당한 이제 경영사 목적이 있다는 것이라고 옹호하면서 이런 재판매 가격 유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찬성하는 독점 기업한테 이런 권한을 주는 거에 관련돼 가지고 찬성하는 학자들도 있고, 두 번째 약탈 가격 설정이 있어요. 경쟁 기업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이제 가격을 인하하는 행위인데,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들은 되게 그 지배력을 이용하여 가격을 이제 인상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탈 가격 설정이라고 해요. 가지고 이런 가격 인하 행위를 그 일탈 가격 설정이라고 이제 정의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끼어 팔기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상품을 이제 하나에 묶어 판매하는 행위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끼어 팔기 내용들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어떤 내용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그런 과정 기업들은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지만은 어떤 사적 이기심 때문에 결국 이제 경쟁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따라서 이제 과점 시장은 시장 내에 기업이 몇 개나 있으며 그 기업들의 관계가 얼마나 협조적인가에 따라서 이제 독점 시장처럼 될 수도 있고 경쟁 시장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의자의 고민 모형을 협조 관계가 모든 이익에 이로움에도 불구하고 과정 기업들이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우리가 이제 같이 보여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는 이런 독점 금지법을 통해 가지고 그 과점 기업들의 행위를 규제를 해요. 그렇죠? 독점 금지법의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도 확장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는 명백한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불법적인 것이 되어야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반대로 이제 이런 독점적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그러나 이제 어떤 기업 관행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 옹호를 하죠. 따라서는 정부가 독점 금지법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여 기업 활동의 제약을 가할 때는 이제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교재 내용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과점 시장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학습을 했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 과점 시장의 기업들은 카르텔을 통해 가지고 독점 기업처럼 행동함으로써 총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들이 개별적으로 생산량을 결정한다면 독점 시장보다도 많은 생산량과 낮은 가격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점 시장의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산출량과 가격은 완전 경쟁 시장 수준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있어가지고 이기심 때문에 그쵸, 이런 것들이 독점 시장으로 가지 않고 완전 경쟁 시장 쪽으로 이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용의자의 고민 모형은 두 용의자가 협조하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이기심 때문에 협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그쵸? 그래서 용의자의 고민 모형은 군비 경쟁, 광고 경제, 공유 자원의 이용, 과점 시장 등 많은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 담당자들은 과점 기업들이 경쟁 제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 금지법을 사용해요. 그러나 이 법의 적용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업 관행도 알고 보면 나름대로도 정당한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까 이런 독점 금지 정책에 대한 논쟁이라던가 과점 시장에 관련돼가지고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장에 관련돼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약간 좀 긍정적으로 이런 그 과점 시장을 보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제 17장에 있는 과점 시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이제 노동시장 쪽으로 이제 패턴이 그 중심축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노동시장의 경제학 쪽으로 해가지고 생산요소 시장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을 할 거예요. 노동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경쟁 시장의 기업이라던가 생산함수와 노동의 한계 생산, 그다음에 한계 생산 가치와 노동의 수요와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학습한다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3학년, 4학년 되면 뭐 노동경제학 같은 과목도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관련돼서도 이제 하나 이슈가 되는 아이템이고 노동의 공급,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균형, 그 다음에 사람들이 노동과 여가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쵸? 노동 공급선을 이동시키는 변수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노동시장 관련된 노동 공급선의 이동, 노동 수요국선의 이동, 그다음에 생산성과 임금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학습을 할 거고, 그다음 토지시장과 이제 자본시장의 균형, 생산 요소의 상호 관계라든가 또 자본소득의 여러 가지 형태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흑사병의 경제학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학습을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하고 있는 것들이 예전에 그죠 중세시대 흑사병하고도 그죠 관계가 있죠.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질병을 그쵸, 갖게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흑사병이라 해가지고 어때요? 이제 저기 이동하는 게 그쵸 쥐에 가지고 그쵸 그런 것들에 해가지고 쥐가 바이러스에 해가지고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전 세계가 그쵸 전 세계 또 이제 상당한 많은 인구가 죽었죠 사망했죠. 이게 흑사병 때문에 연기가 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지금 현재 있어가지고 코로나하고 많이 그 유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좀 선진국과 후진국에 있어가지고 차이도와 같이 이런 노동이라던가 아니면은 자본이라던가 기술력 이런 것들을 의해 가지고 선진국하고 후진국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는 뭐 이렇게 경제 성장론, 경제 발전론, 특히 이제 경제 성장론이 저 이런 것과 많이 관계가 되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이라던가 2학년 말쯤 되게 되면은 그쵸 경제 성장론학 같은 걸 배우게 되죠. 이런 것들이 순진국하고 선진국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런 기술력이라던가 노동 생산성하고 또 연관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볼펜을 이제 1시간에 100개를 만들어요. 근데 뭐 아프리카 같은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는 1시간에 70개를 만들어요. 이런 기술력, 생산력, 그쵸? 이런 노동력 같은 경우가 다 이제 같이 경제 성장하고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이런 것들이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적인 요소들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판되는 내용들이 다음 시간에 배우는 노동시장의 경제학 중에서 또 생산 요소 시장 어떤 이제 기업들이 어떤 생산 요소라든가 어떤 기술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냐 특허를 많이 갖고 있고 또 이제 그 국민들이 교육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경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도 큰 차이가 이제 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을 같이 공부하게 되고 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임금 소득과 뭐 차별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득 불평등과 빈곤이 왜 발생하는지 그에 대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같이 학습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과점 시장에 관련돼 가지고 학습을 했고 자, 수고하셨습니다.